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명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가 VIP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했죠. 장태준 회장, 58세. 간 수치가 또 올랐네요. 이서진 간호사. 회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진중한 톤이었어요. 네, 회장님. 나와 계약 하나 하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죠. 7년간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터득한 기술이었으니까요. 어떤 계약 말씀이신지요?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어요. 내 아이를 낳아달라. 대신 너와 내 가족은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차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네요. 회장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은 주겠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회장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병실을 나서는 제 뒤로 회장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묘하게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자 위에 우편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도배된 독촉장들이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 미납 통지서까지. 서진아, 왔니? 침실에서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신 지 벌써 2년째였어요. 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래, 죽 조금 먹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비가 밀려서 치료를 미루고 있다는 걸 모르실 리 없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제안이 자꾸 떠올랐죠.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주차장에서 낯익은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유정 비서였습니다. 이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유정 비서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이요? 당신 과거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과거라니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유정 비서는 그 말을 남기고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 병실로 들어서자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나? 아직도 같은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거절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게나. 회장이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버린 줄 알았던 사진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내 아버지 이재혁과 나는 오랜 친구였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회장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동업자였지. 그리고 그가 죽은 이유도 알고 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 알아도. 병실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로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였죠. 회장의 제안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서진 간호사,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 장우현이 병실에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우현은 32세로 회장보다 한 뼘 정도 키가 컸습니다. 정장 차림새가 완벽했지만 어딘지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렇군요. 우현의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뭔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회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우현이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간호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절대 믿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린 그의 터치가 묘하게 따뜻했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뭘 제안했는지 짐작이 가요. 하지만 그분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우연은 재빨리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었나? 별것 아닙니다. 아버지.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회장 저택에서 간병인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회장이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거든요. 저택은 생각보다 더 웅장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서진 씨, 방은 2층 끝방을 쓰시면 됩니다. 유정 비서가 안내해줬어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회장과 우현,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회장 부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부인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5년 전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또 교통사고라니. 묘한 우연이었죠. 밤늦게 회장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히 걸어 다녔는데 이사회에서 치매 진단서 얘기가 나왔다고. 좋아, 그대로 두자. 치매 진단서라니. 회장이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 여자는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여자가 저를 가리키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한 건 못 들으셨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들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밤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유정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우연 도련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우연히 떠난 후 저는 유정 비서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이 정말 치매이신가요? 유정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의사 진단을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에 회장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안 깨나. 회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웠어요. 내 제안에 대한 답을 들어야겠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 나서 결정하게.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서류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제 이름과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보게.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녀 관계일 확률 99.9%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겠죠? 조작이라고 생각하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말도 안 돼요. 제 아버지는 이재혁이에요. 이재혁은 내 양아버지였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일까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가 바로 나야.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럼 처음 제안은 넌 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내 피를 지킬 사람이다.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회장의 딸이라니.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때가 되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집안엔 적이 많아. 우연도 예외가 아니지. 우연 씨가요? 그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양자로 들인 거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럼 우연도 저와 비슷한 처지인 건가요? 당신이 내 진짜 상속자야. 서진아. 그 순간 문득 우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을 믿지 말라던 그 경고가.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네. 회장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정하게.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서재를 나서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정말로 그가 제 친아버지일까요? 새벽 5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우연히 회장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깨어 계세요? 그래, 들어와라.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간호사에게 뭘 말했습니까? 왜, 신경 쓰이나? 당연히 신경 쓰입니다. 저와 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우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이미 죽었어. 아버지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고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조용히 해라. 들린다. 이제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끝낼 거니까.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그 여자의 관계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우연히 저와 회장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니. 그럴 수 없어. 왜요?
근친상간이라서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정말로 그 여자가 대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 오갈 뻔했는데 나가라. 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라. 우연히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방문을 닫았죠. 아침 식사 시간에 우연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우연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전에 회장을 진료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기검진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간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회장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관리를 잘하면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회장이 제게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건이 아니라 현실이야. 주차장에서 유정 비서를 기다리는 동안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흐릿해진 회장을 부축하며 다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심장박동이 불규칙했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유정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유정 비서의 반응이 묘하게 차가웠어요.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회장님이 의식을 잃기 전에 뭔가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래요. 그때 우연히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우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어딘지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늦게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제가 곁에서 간병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네, 회장님. 내 말 들어줄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유정이를 조심해야 해. 유정 비서를요? 그 여자가 진짜 적이야. 무슨 뜻인지. 그때 유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기분이 어떠세요? 유정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이 간호사님, 잠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니야. 서진이는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중요한 얘기라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정아, 너 뭘 하려는 거냐? 회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유정 비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지분 이전 동의서입니다. 뭐라고? 서명하세요. 미쳤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유정 비서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걸.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네요. 제가 말하자 유정 비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리하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 이런 짓을? 복수예요. 2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복수. 유정 비서의 아버지가 바로 제 양아버지 이재혁이었다니. 모든 게 복수극이었던 거죠. 서진 씨는 그냥 미끼였어요. 회장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용당한 거였다니.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병원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죠. 비상등이 켜지는 사이 회장이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모니터에서 위험 신호음이 울렸어요. 회장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죠. 살려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보내드릴 것인가. 끝까지 내 편이어야 한다. 회장의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했고 회장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장태준, 숨겨둔 딸 존재 논란, 제 사진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난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걸. 창밖의 그림자가 사라졌지만 그 존재감은 계속 남아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 이서진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준비는 해야겠어요. 피해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침 뉴스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재벌 회장 장태준의 숨겨진 딸로 추정되는 간호사 이서진 씨는 TV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서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죠.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기자들일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 아파트 앞에 검은 차들이 몇 대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우리 집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죠. 나갈 수가 없겠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창밖을 다시 봤는데 기자들 사이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사진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기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간호사였는데 하루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TV에서는 계속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원 동료들 인터뷰도 나오더군요. 이서진 씨는 평소에 조용하고 성실한 간호사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동료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했어요. 후문으로 들어갔지만 기자들이 이미 눈치채고 따라붙었습니다. 이서진 씨,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간신히 병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재벌 딸이래? 어쩐지 뭔가 달라 보였어. 간호사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서진 씨,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와주세요. 원장실까지 가는 복도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앉으세요. 원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병원이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근무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결국 휴직하라는 말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원장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장우현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 면회 왔어요. 우현의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모든 게 다 계산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죠. 언론에 흘린 것도 당신이겠고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우리 가문에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VIP 병실에 들어가니 회장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와 있었어요. 회장님. 왔구나. 회장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곧 기자회견을 할 거야. 기자회견요? 이 모든 소동을 정리해야지. 회장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오후에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중계방송을 봤어요. 이서진 간호사는 단순히 저를 담당한 의료진일 뿐입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추측성 보도로 인해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받은 것 같아 유감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걸 가져.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것이었어. 이제 여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이 오면 이걸 보여줘.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야. 회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제 친아버지가 정말 이재혁 아빠 맞아요? 어머니가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요? 서진아,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반쪽짜리 진실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들기 전 회장이 준 시계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재혁 아버지가 제게 남긴 시계가 맞다면 왜 회장이 갖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오전 한유정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진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결국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정 비서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인가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충격이었어요. 회장이 그렇게 위중한 상태인 줄 몰랐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자리를 잡아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장우현 씨에게 넘어가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유정 비서의 말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가슴이 찔렸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계속 밀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유정 비서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런 기회를 놓쳐도 되는 걸까요? 오후에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간호사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선배 간호사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서진 간호사 해고 청원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익명으로 돌고 있어요. 벌써 서명이 50명 넘게 모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7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제 해고를 요구한다니. 서진 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몇몇 동료들이 제 편을 들어줬지만 소수였어요. 그날 저녁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이사회 만찬에 나와. 저는 간호사인데요. 내 동반자로 참석하는 거야. 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 이미 다 준비했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이사회 만찬이라니 재벌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다음 날 저녁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서진 씨네요. 모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회장님과 어떤 관계신지.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바라봤죠. 회장이 제 옆에 왔어요. 많이 긴장했나? 좀 그래요. 괜찮아. 당당하게 있어. 하지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제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정말 회장 딸일까?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닐까? 장우현이 늦게 도착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아버지, 왜 이런 자리에? 내가 데려온 거야. 하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만찬 중간에 한의사가 일어나서 건배사를 했어요.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는데 저만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서진 씨도 함께 하세요. 회장이 제게 와인잔을 건넸어요. 그때 장우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연에게 집중됐어요.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연아. 회장의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연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죠. 간병인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맞나요?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순 없었죠. 내가 당신 누이일지도 모르는데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우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들으신 대로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회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나가자. 연회장을 나서면서도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또 난리가 날 게 뻔했죠. 왜 그런 말을 했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됐네. 회장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켰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언론이 들끓었어요. 재벌 상속녀 주장하는 간호사 이사회 만찬에서 폭탄 발언. 제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정말 끔찍했죠.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기자들 전화일 게 뻔했거든요. 오후쯤 집 앞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가 아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며칠 전 아파트 앞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김도연입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들어오세요. 도연이 거실에 앉자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됐어요. 장태준을 조심해야 해요. 왜요? 당신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한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장태준이었죠.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당신이 5살 때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제가 찍었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저는 과거의 장태준의 최측근이었어요.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 배신당했거든요. 도연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장태준은 당신이 자신의 딸이라는 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요? 네. 그리고 당신 양아버지 이재혁을 죽인 것도 장태준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왔죠.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도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재혁은 장태준의 비리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죠. 말도 안 돼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도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장태준의 딸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해야 할 대상이기도 해요. 복수요? 당신 양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현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장태준이 죽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요. 도현이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보세요. 도현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정말 회장이 제 양아버지를 죽였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서진아, 누가 왔었니? 그냥 아는 분이요. 표정이 안 좋구나.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엄마, 이재혁 아빠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진아, 지나간 일은 파헤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라. 내 아버지가 죽는다. 발신자는 김도현이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죠.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과속으로 달려줬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VIP 병실로 뛰어갔는데 복도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도 보이지 않았죠. 회장 병실 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회장의 호흡기를 만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문을 3개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였죠. 긴 경보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왔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간호사가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회장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다가가려는데 의료진이 막았어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반응이 없어 보였죠.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급하게 뛰어왔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응급처치 중이에요. 우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요? 방금 전에 발견했어요. 그때 유정 비서도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심정지를 일으키셨어요. 유정 비서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들어가니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우영과 유정 비서는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죠.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야 해.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누구를 조심해야 하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회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번에도 김도연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과연 누가 회장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김도연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제 양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 정체에 대해서도. 회장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죠. VIP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나 싶었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 있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우현과 유정 비서였습니다. 사망 확인만 되면 주식은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유정 비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확실한 거지?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이 서류 뭉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장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벽 뒤로 몸을 숨기고 더 들어봤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건가?
우연히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법적 지위가 없으니까요. 유정 비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뻔했거든요.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급변했어요. 응급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회장을 이송하기 시작했죠. 저는 급하게 따라갔어요. 우연과 유정 비서도 뒤따라왔지만 제가 먼저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냥. 그럼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불빛이 빨갛게 켜졌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우연히 제 옆에 왔어요.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회장님이 걱정돼서요. 가족도 아닌데 뭘 걱정해요? 우연의 목소리에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병원이요. 혼자야. 우연 씨도 같이 있어요. 조심해. 그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보니 우연히 제 통화를 들었나 보더군요. 표정이 험악해져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혼수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이 언제 깨어날지 아니면 영영 못 깨어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들어와요? 면회객으로 등록했어. 도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봐.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의 비공식 유언장이야. 유언장이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서진을 내 장녀로 인정하며 회사 지분 20%를 상속한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회장이 직접 작성한 거야. 공증인 앞에서. 하지만 왜 지금에서야? 효력을 발휘하려면 회장이 직접 인감을 찍어야 해. 도연이 작은 도장을 꺼냈어요. 이게 회장 인감이야. 그럼 지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식이 없으면 법적으로 무효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미뤘던 걸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 회장이 깨어나기 전에 유연과 유정이 뭔가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병원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고 아예 생명유지 장치를 끊을 수도 있어. 끔찍한 생각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우연과 마주쳤어요. 들어가려고요? 네. 안 됩니다. 우연히 제 앞을 막았어요. 왜요? 법적 가족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이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든 상관없어요. 법은 법입니다. 경비원까지 불러서 저를 막았어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마저 위험하다니. 급하게 어머니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서진아, 왔구나. 엄마, 아픈데 왜 참으셨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거칠어져 있었죠. 엄마는 걱정하지 마.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유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연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요? 유언장을 저에게 넘기세요. 그럼 어머니 병원비를 평생 책임지겠어요. 유정 비서가 제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유정 비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도연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날 밤 꿈에서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이재혁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 꿈이었죠. 서진아, 아빠가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것을 지키며 살아라. 깨어나니 결심이 섰어요. 유언장을 넘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유정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유정 비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유정 비서 제안을 거절했어요. 잘했어. 그 여자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가. 걱정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이 수상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거든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오늘 밤 정전공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전공사요? 네, 전력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중환자실에 정전공사라니. 저녁 무렵 도연을 만났어요. 정전공사 얘기 들었어? 그래, 수상해. 혹시 유정비서지실까요? 가능성이 높아. 생명유지 장치를 끊으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병원에서 지켜야 해. 밤 10시쯤 병원 전체가 정전됐어요. 비상전력으로 최소한의 조명만 켜져 있었죠.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가 으스스했어요. 발소리만 울려 퍼졌거든요. 회장 병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호흡기 쪽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유정비서. 제가 소리치자 유정비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물어봐야죠. 뭘 하고 있었어요? 검사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손에 호흡기 줄을 잡고 있었거든요. 도현 씨. 제가 부르자 도현이 뛰어들어왔어요. 뒤에 경찰 2명도 따라왔죠. 한유정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정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도현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유정 비서가 호흡기를 조작하는 영상이 찍혀 있었거든요. 당신 모든 행동을 녹화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유정 비서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때 우연히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정 비서가 회장님을 죽이려 했어요. 우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직접 목격했어요. 우연히 머리를 감추러요. 내가 뭘 한 거지? 우연도 유정 비서와 한편이었지만 살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전이 복구되고 회장의 생명징후가 안정됐어요. 위기는 넘긴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의사에게 물어봤지만 확답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회장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혹시라도 다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서요. 새벽 무렵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회장님, 하지만 다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며칠 후 도연이 중요한 걸 발견했다며 연락했어요. 병실 CCTV 기록을 찾았어. 뭐가 찍혔나요? 유정 비서가 여러 번 혼자 병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어. 더 놀라운 건 회장이 준 시계였어요. 이 시계 안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어. 녹음기요? 시계 뒷면을 열어보니 작은 녹음 장치가 들어있었어요. 재생해보니 회장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진아, 넌 내 피다. 내 모든 것을 지켜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재혁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나야. 유정이는 처음부터 계획했어. 나를 죽이고 모든 걸 차지하려고. 우연히는 이용당한 거야. 그 아이도 피해자지.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시간이 없다. 유언장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녹음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물론이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저와 도연이 들어갔죠.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이 물어봤어요. 회장의 유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연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감정을 받아보시죠. 도연이 유언장을 꺼냈어요. 비서 유정의 살인미수 시도도 증거가 있어요.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그럼 이서진 씨가 정말 회장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그때 우연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을 다시 틀어주자 우연히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우연 씨도 속은 거예요. 유정 비서한테 도연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제가 회장의 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분 20% 상속도 승인됐죠. 축하합니다. 이서진 이사님. 이사들이 인사했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우연히 제게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내가 너무 심했어. 우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셔서. 그날 저녁 회장 병실을 방문했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죠. 회장님,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회장의 손을 잡고 있는데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회장님,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거든요.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임종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는데 영영 보내드려야 하다니. 장례식 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죠. 회장의 유언대로 제 손목에 그 시계를 찼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우연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널 선택했지만 난 널 절대 인정하지 않아. 우연의 목소리에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인정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럼 뭐하러 왔는데? 지키러 온 거지. 뭘 지킨다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을. 우연히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회사 사람들이 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 우연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회장 저택에 갔어요. 이제 제 집이기도 했죠. 발코니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요. 힘들 거야. 재벌가 생활이. 그래도 해야죠. 도연이 제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봤어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재혁도 장태준도.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멀리. 오랫동안 숨어 살았거든. 감사했어요. 도연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천만에. 내가 잘 해낼 거야. 도연이 손을 흔들며 사라져갔어요. 정말 신비한 사람이었죠. 혼자 남은 발코니에서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아직도 똑딱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진아, 넌 내 피다. 내 모든 것을 지켜라.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어려움은 앞으로 닥칠 테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게는 지킬 것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조용한 다짐이 들려왔어요. 피는 배신할 수 없지만 사람은 배신한다. 하지만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제 피를, 제 가족을, 제 의무를.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이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